고종은 매국노였다. 자, 그럼 이 뉴스를 한번 보기로 하자. 고종은 매국노였나 무능하고 탐욕스런 군주, 딱종인 매국노 고종 부국 강병에 투입될 자원을 개인 탐욕에 소모, 가장 많이 지목되는 인물이 이완용을 중심으로 을사오적이다. 왜 을사오적인가? 그보다 더 큰 도둑이 있었다. 바로 고종이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왕조 시대의 전통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다. 망국을 어찌 임금 탓으로 돌리겠는가, 아래 것에 죄를 씌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더 씌워져 부풀려진 역적이 바로 이완용이다. 어쩌면 이완용은 본인의 죄에 고종의 죄과를 더해 과도하게 비난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망국의 가장 큰 원흉은 이재황, 이명복, 이희로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꾼 고종이었다. 중략 군왕주의적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학자들, 반일주의에 매달려 오히려 고종을 미화하는 가짜 민족주의자에게 이 책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찌를 것이다. 중략 고종은 부국을 하는 대신에 자기 금고를 채웠고 강병에 투입할 국가 자원을 개인 호기심과 탐욕을 채우는 데 소모했다. 저자는 단순한 감정이나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팩트를 찾아서 입증했다. 고종에게 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그저 개인 소유물에 불과했다. 백성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요, 그의 안중에 있던 것은 자신의 암위와 호사뿐이었다. 왕권을 잡은 고종은 자신의 친위부대 무이소에 병력과 군비를 집중시키며 국방력을 무장 해제시켰다. 또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학정에 저항하는 백성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종의 화폐개혁은 경제를 붕괴시켰으며 국고를 비웠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황국폐단은 심화되었고 통나무와 오목가사리에까지 세금을 매겨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리고도 모자라 자신의 생일잔치를 위해 패선을 사들이는 등 온갖 사치와 향락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돈이 모자라 채굴권 등 국가자원을 팔아 자기 금고를 채우는데 몰두했다. 그 와중에도 조정을 처가 민씨로 채웠고 황제를 등에 업은 민씨들은 가렴주구와 학정을 일삼아 국가 몰락을 재촉했다. 고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백성을 난파시켰다. 우리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본을 강압에 못 이겨 을사조약을 체결한 것에 반발해 고종이 밀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밀사 비용은 국왕이 내야 했다. 그런데 일본의 기록을 보면 반일운동을 하던 미국인 알버트가 미국 기업가 콜브란에게서 15만에서 20만엔을 구해서 새 밀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밀사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민들의 성금을 받는다. 밀사들이 이리저리 돈을 구해 헤이그로 간 것이다. 밀사 이위종이 헤이그에서 외국 기자들에게 배포한 연설문이 미국 인디펜던트지에 실려있다. 이위종의 연설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잔인한 구정권 내 학정과 부패에 질려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희망과 공감으로 맞았다. 우리는 일본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만민에게 정의를 구현하며 정부에 솔직한 충고를 내주리라고 믿어왔다. 우리는 일본이 그 기회를 활용해 한국인에게 필요한 개혁을 하리라고 믿었다. 이위종이 해외에서 주군을 배신하는 연설문을 배포한 것이다. 학정과 부패를 일삼는 구정권은 고종이었다. 그는 고종도 성토하고 일본도 비판한 것이다. 고종을 개혁군주요, 계몽군주로 둔갑시킨 사람들은 이위종의 연설문을 소개하지 않는다. 1882년 6월 1년 1개월 7월급이 밀린 가난한 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임금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 반란을 진압했다. 조선의 국방을 맡을 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2년 후 갑신정변 때에도 청나라 군대가 진압했다. 또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군대는 일본 군대였다. 조선의 군대가 없었다. 대원군이 집권할 때 프랑스군과 미군을 무찌르던 조선의 군대는 고종이 없애버렸다. 중략 을사조약을 체결한 대가로 고종은 일본 공사에게서 2만 원을 받았다. 이 2만 원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원에 해당한다. 임금이 25억 원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이완용도 고종의 절반인 1만 원을 받았다. 이완용은 후세에 고종보다 더 많은 욕을 먹었다. 1910년 8월 나라는 사라졌지만 고종과 순종은 천황가의 일원인 왕족으로 대우받았다. 재산은 막대했고 세비도 지급받았다. 세비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50만 엔이었고 1921년부터 1945년까지 180만 엔으로 유지됐다.
1911에서 1913년 회계연도 조선 총독부 세출예산이 5,046만 9천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왕족들은 식민지 세출의 2%를 지급받으며 호의호식한 것이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1913년 8월 9일자에서 고종의 일상을 이렇게 전했다. 나라를 내준 지 3년째 되던 때였다. 옥돌장 당고장에 나가서 공을 치시는데 극히 재미를 붙여 여관들을 함께하신다. 여름에는 서늘할 때 석조전에서 청량한 바람을 몸에 받으시며 내인들을 데리고 이야기도 시키고 유성기 소리도 즐거워하신다더라. 고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욕심 많은 임금이었다. 조선의 멸망은 최고 권력자의 무능과 탐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